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파고 들어갑니다. 목요일 저녁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들은 수소폭탄이었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2월 10일 오후 5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후 91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나 종북주의자도 아니고 저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가권세 내고 분명히 일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탈북자만도 못합니까? 죄송한데요. 예. 저희 그 대표님하고 그 담당하던 친사님들은 국내 생산처가 없어서 네. 그 베트남에 그 생산 공장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속설들, 그 밑에 묻혀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KFM 스페셜, 개성공단 그 후 91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녁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방송이 봄 개편을 맞아서 신선한 라디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데요. KFM 스페셜. 오늘 첫 전파를 타는 날입니다. 취재를 맡은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KFM 스페셜.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이란 이 모토를 내걸고 출발했는데 어떤 취지의 프로그램일까요? 네, 사실은 경기방송이 올해 19살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8명의 기자와 PD가 좀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파들어가 보자.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새로운 실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준비된 내용이 개성공단 그 후 91일. 앞서 나가는 이 프롤로그를 보니까 참 입주기업과 근로자들 많은 아픔이 묻어나는데 원래는 북한 정권이 크게 아파야 된다. 이런 네. 조치로 내린 네. 이 개성공단 폐쇄인데 사실은 우리 쪽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사안을 다뤘나요? 사실 뭐 논쟁적인 시선보다는요, 보통 사람으로서의 상식적인 궁금함, 뭐 이런 거를 한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봇은 알파고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개성공단에서 질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많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리고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파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네. 어디를 간 것입니까? 남측 근로자 만났고요. 정부 입장 청취했고 기업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 또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혹시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를 팔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죠. 네, 경기도의 30대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도 초코파이를 좋아합니다. 그럼요. 엄청 좋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7살 김경진 씨. 그녀의 직장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유통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그 북측 사람들, 근로자들 거기에 이제 매일 지급해야 되는 뭐 초코파이나 라면 이런 거를 남측에서 이제 구매해서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소비 물품을 공급하던 유통업체. 예를 들어 초코파이 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야근이나 특근을 하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측 기업들이 특근 수당 대신 초코파이 같은 현물로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초코파이랑 상징은 어찌됐건 그 개성공단에서는 성과금 약간 개념이라서 뭐 혹시라도 연장 근무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 줄 수가 없고 그런 물자를 주면서 좀 다독여가지고 이제 더 햇수로 5년째 개성공단에서 일해온 김경진 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설 연휴였습니다. 파주에서 명절을 쇠고
며칠 뒤 개성에서 만날 북측 근로자들에게 줄 명절 음식을 챙기고 있던 그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TV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핵 한두 번 쏜 건 아니거든요. 미사일도 한두 번 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별 물탈 없이 그냥 잘 저거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뉴스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진씨는 북측에 두고 온 짐이라도 가져오려고 부랴부랴 남측 출입국 사무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적극했죠. 왜냐면은 한국에서의 집은 정말 잠깐 왔다가 가는 거고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거기서 먹고 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모든 짐이 다 있었거든요. 제 개인 짐들이 숙소에. 심지어 반스 한 장까지도 다 거기 있는데 결국 빈손으로 집에 들어온 그녀. 며칠 뒤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일 만의 일입니다. 북측에서 막은 게 아니라 남측에서 막아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시 열리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셨는지 그때 목요일 금요일 막히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사 불려가서 이제 바로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그녀뿐 아닙니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모두 2천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가운데 80%가량이 직장을 잃고 알바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담당한 노동부 관계자의 계산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재원 중에 실업 비율은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측 근로자 중에는 실업 비중이 10%. 결국 정부 추산으로 227명, 또 근로자 단체 추산으로 1,600여 명. 문제는 그 수가 몇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 저희 어머니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찜질방을 가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선뜻 개성공단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시니까 다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핵 만드는데 돈 줬다. 그 딸내미 그런데 보내서 되겠느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무 말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죄 지은 기분. 직장을 잃은 뒤 그녀의 일상은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개성공단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고 각종 그 포털 사이트 앱을 다 깔아두고 그다음에 구인구직 사이트 포털 앱을 다 깔아놔서 이제 1시간은 개성공단 관련된 뉴스들 각 포털에서 검색해서 보고 또 한 시간은 이제 구직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와 관련된 그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검색하고 밤부터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서 새벽 5시, 6시까지 그걸 검색하다가 아침나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8일째인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광화문 내거리에서는 눈물의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모여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고 여러 명이 삭발했습니다. 그중에는 여성 근로자 최인숙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북히 잘려나가고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개성공단 수천여 근로자들은 지금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이분들의 가정은 풍비박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서러운 건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내팽개졌다는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부정당했다는 모멸감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최우선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접한 노동부 관계자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지방에 이제 고용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성공단 전담자를 다 지정을 해서 총 94분이 전담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주재원분들한테 일일이 다 통화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거 안내하고 받고. 그러나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온도는 정부의 말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 70대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건 일반 실직자에 대한 지원 이상의 것이 없다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북에서 탈북을 하면은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활 안정자금을 정부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우리 가서 근로자들이 일하다 내려온 사람들인데, 나 종북주의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가권세 내고, 분명히 일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사람들만큼도 대우를 못 해주겠다. 우리가 탈북자만도 못합니까? 예, 민변의 이행기 변호사님이십니다.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 100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원이 아닌 보상을 원한다. 이들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초유의 소송전의 예상 기간은 1심 판결에만 6개월에서 1년가량. 패소할 수 있으며 어쩌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근로자들은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국민들이 황금 연휴를 즐기던 임시 공휴일이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을 듣고 있습니다. 노항전 프로듀서. 네.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이후 91일. 참, 앞서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봤는데,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살얼음판 아닙니까? 네, 살얼음판인데 목소리 듣긴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경기도에 소재를 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약 39개 정도 됐는데요. 거의 취재에 응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뭐하냐, 괜히 정부한테 찍힌다, 이런 패배의식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해외 공장을 세팅하느라 너무도 정신이 없고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월 21일 황교안 총리는 직접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바자회를 찾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온 와이셔츠를 사며 개성공단산 물건을 많이 사주자고 독려합니다. 공단을 중단하면서 초기에 제일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초기에 도움을 주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총리가 다녀간 바자회 행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개성공단 바자회 행사장을 살펴보니 개성공단 제품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제품이 섞여 팔렸고 상당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행사에 참여도 못했다는 KBS 취재보도. 절반 가격에 판다는 등산화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거위털이 들어갔다는 패딩 점퍼는 미얀마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작 상당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행사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듭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을 강조했지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것과 함께 또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러나 지난 3월 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식자재를 공급해온 업체 대표가 다량의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대금 결제 압박과 빚쟁이들의 압류 요구가 음독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회복 후 대인 기피증으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그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 빚으로 쌓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이뤄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23개 기업들이 일부 빼놓고는 거의 중소기업들인데 그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다 거리에 나앉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고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들한테 피해를 주게 됐으면 그 피해는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법이 없이 그런 결정은 얼마든지 정부 임의로 내려놓고 보상은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면 그러한 모순이 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취재진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기도 내 기업들을 접촉했습니다. 대부분 언론 노출을 꺼렸고 일부는 베트남 등 해외에 대체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저희 그 대표님하고 그 담당하던 친사님들은 국내 생산처가 없어서 네. 그 베트남에 그 생산 공장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80. 이 정도 싼 임금에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쉽지 않다는 평입니다. 그 화폐로 200불 주는 거 외에 소위 복리후생적 지출 지원하는 걸 합하면 28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지금 현재 그 베트남 한 3급지 정도 수준입니다. 3급지면 상당히 좀 낙후돼 있는데, 뭐 4급지도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한계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 구조적인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뭐 경협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돈도 핵 개발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라면 향후에 남북 관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 그리고 개성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핵 개발에 전용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따지자 홍 장관은 한 발 뒤로 뺐습니다. 뭐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뭐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개성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단을 중단시켰다는 정부 논리야말로 개성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재원들의 신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전혀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개성공단에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측의 고위 관리들이 머릿속 허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데 민간 기업들 일하러 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저기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잘 잰 듯이 영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절대. 개성공단 중단 91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과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1200만 평까지 도합 2000만 평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성 지역에 있던 북한의 군 부대가 약 5km에서 10km 정도 후퇴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군사안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군사안보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그 후 91일 오늘의 아픈 외침들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메아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연출의 노광준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는 두 번째 순서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에 대한 심층 리포트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유연체 시사 999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책임의 현준호, 연출 최미근, 작가 강정현, 저는 유연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리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